산불, 폭염, 최근 이런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느낌, 기분 탓일까요? 안녕하세요. 환경을 보살피자 환경보살입니다. 기후변화, 요즘은 기후위기라고까지 하는 이 변화 중에서도 폭염과 산불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한번 풀어보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아지고 있고,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한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게 되어버렸죠.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도 앞으로의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애플에서는 2030년까지 자사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광고를 내보냈죠. 광고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이가 1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날, 즉 10년 후에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락에서는 앞으로 석탄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 투자를 점점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석탄 기반 산업은 탄소 배출량이 크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겠죠. 환경 문제와 지구 온난화, 그리고 폭염과 산불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현재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약 1도 정도 상승한 상태인데요. 지구 온난화와 폭염이 대충 인과관계가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고작 평균 1도 상승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심한 자연재해로 귀결되는 것인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죠. 단순히 덥다는 느낌을 넘어서서 치명적인 폭염에는 사상자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폭염 현상이 나타나는 날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1일에 나타났던 폭염이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었죠. 서울은 39.6도, 강원도 홍천은 40도를 기록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40도를 넘겼습니다. 이해 여름, 미국 LA 시내 최고 기온이 42.2도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 2018년 이전의 최고 기록이 36.6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최고 기록이 5도 이상 높아져 버린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거죠. 2000년대와 2010년대를 지날수록 전 세계적으로 폭염 현상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폭염을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오늘 그 답을 가져왔습니다. 북반구의 여름 기온 분포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모자를 엎어둔 형태로 그려집니다. 여름 중에서도 비교적 시원한 날과 더운 날이 양쪽에 낮게 분포되어 있고, 평균과 가까운 날들이 가운데에 많죠. 산업혁명 이후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도만큼 증가하면서 그래프 전체가 이동을 한 것이죠. 전체적인 그래프가 1도만큼만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폭염이 심하냐? 그 답은 우리가 그래프의 매우 더운 쪽 분포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못 참겠다고 느껴지는 기온을 37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습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37도라고 얘기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1도만큼 더운 쪽으로 이동하기 전,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체감하기 힘들었던 1980년 이전에는 37도의 기온이 1년에 1시간 정도만 관측되었었는데,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1년에 5일 동안이나 37도의 기온이 관측되게 된 것이죠.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던 2010년대에는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까 그래프가 점점 더 더운 쪽으로 이동하면서 37도 이상의 분포가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급격하게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래프 끝쪽에 분포되어 있는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이지만, 실제로 통계 자료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80년 이전에는 한 해 여름에 0.2%만큼 찾아오던 만큼의 더위가 2015년 이후에는 15%만큼 찾아올 정도로 잦아졌다고 합니다. 여름이 3달 동안 지속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90일 동안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15%를 일수로 계산하면 약 13일 정도 지속된다는 뜻이죠. 1980년 이전에는 0.2%, 즉 1년에 1시간만 찾아오던 더위가 말입니다. 미국의 더운 지방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매년 증가할 경우 한 해 동안 폭염이 지속되는 날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2050년이 되었을 때 미국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서는 폭염이 지속되는 날이 30일 이상, 즉 1년에 한 달 이상 지속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폭염의 증가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이 건축 양식이나 생활 양식을 그 지역에 맞게 적응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염들이 점점 발생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기 힘들다고 느끼게 되고 사상자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너무 더우면 에어컨과 선풍기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가만히 있던 야생 동식물들에게는 얼마나 적응하기 힘든 생태 변화일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0년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파인 비틀이라는 소나무 딱정벌레라는 벌레가 건조한 기후에서 잘 번식하는데 이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많이 번식을 하게 되면서 가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소나무 딱정벌레는 소나무에 기생을 하면서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벌레이기 때문에 너무나 스케일이 큰 규모가 크게 번식을 하는 바람에 캘리포니아에서 조사된 바로는 7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 약 1억 그루의 소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 죽은 나무에는 불이 너무나 쉽게 붙죠. 폭염으로 인해서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이는 곧 대형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가뭄과 폭염은 대규모의 산불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2020년 여름에 미국에서만 25,000제곱킬로미터만큼의 숲이 타버렸습니다. 이런 극심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호주에서는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산불이 대규모로 번지기 시작해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피해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대한민국 면적보다 넓은 숲이 타버렸고 그 숲에서 살고 있던 야생동물이 약 5억에서 12억 마리가 모두 불에 타 죽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대규모 산불은 엄청난 재산 피해와 실업률을 가져왔고 호주 경제에도 국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국에서도 2019년에 강원도 인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지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었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증가할 경우 2050년에는 미국 서부의 대형 산불이 1년에 100일 이상 지속될 것이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200일 이상, 그러니까 1년에 반 이상이죠. 그만큼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현재 1도만큼 상승한 지금 시점에도 이렇게 폭염과 산불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데 현재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추세대로라면 2050년이 되었을 때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약 6.4도만큼 증가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6.4도. 앞으로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점점 우리에게 어떠한 자연재해가 산불과 폭염이 닥칠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끄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협의한 파리 기후협정에서 우리가 다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감으로써 2050년이 되었을 때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2050년이 되었을 때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만큼 상승, 즉 지금보다 0.5도만큼만 상승한 것으로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기온이 더 상승하는 것을 지금 당장 막을 순 없지만 기온 상승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나마 인류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구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죠. 그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단지 자신들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흐름에서 뒤처지게 되면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것을 이 기업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보살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겠죠. 분리수거와 일회용품 덜 쓰기, 텀블러 갖고 다니기 이런 것을 해야겠고 앞으로 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과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초래하는 정부의 수습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 그리고 난민과 이재민, 인프라 피해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의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 없게 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기업과 정부도 동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폭염과 산불을 위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경 문제가 더 이상 공익광고 캠페인에서 개인들에게 권장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기업에서 빠른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한, 그래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생겨난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부와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